천재 물리학자인 리처드 파인만은 자신의 시간을 보호하고 중요한 연구에 집중하기 위해서 불필요한 요청을 단호히 거절하며 우선순위의 기술을 발휘했습니다. 그는 논문 심사, 불필요한 인터뷰 같은 요청을 과감하게 거절함으로써 연구와 강의에 몰두할 수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양자전자학 연구에 몰입해서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하는 위대한 성과를 이뤘죠. 안녕하세요, 고본일입니다. 게으르다는 것이 항상 나쁜 걸까요? 단순히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적은 노력으로 더 큰 결과를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천재들은 자신이 잘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고 나머지는 과감하게 내려놓는 방식을 택합니다. 지금부터 게으른 천재처럼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3가지 비밀을 공개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파레토 법칙으로 성과를 지배하는 것입니다. 파레토 법칙은 전체 결과의 80%가 단 20%의 주요 원인에서 비롯된다는 개념입니다. 빌프레도 파레토가 자신의 정원에서 완두콩 수확량의 80%가 콩깍지 20%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발견하며 시작된 법칙으로 이후 다양한 산업과 개인의 시간 관리에 적용되었습니다. 사례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소프트웨어 개발 과정에서 이 법칙을 활용해서 품질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특히 운영체제 개발 시 보고된 수많은 버그 중 상위 20%를 우선적으로 수정하는 방식을 채택했습니다. 윈도우 XP 개발 당시에 약 20%의 주요 결함이 전체 시스템 오류의 80%를 유발한다는 점을 발견했습니다. 상위 20% 문제를 먼저 해결한 결과 출시 후에 사용자 경험이 크게 개선되었고 시스템 안정도도 대폭 향상되었습니다. 이 사례는 한정된 시간과 자원을 가진 조직이 어떻게 핵심 문제를 해결해 효율적으로 성과를 낼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두 번째는 아마존의 매출의 대부분은 VIP 고객에서 발생된다는 점입니다. 즉 전체 고객의 상위 20%에서 나온다는 점을 파악했습니다. 이 고객들을 위해 프라임 멤버십을 설계한 아마존은 배송 시간을 단축하고 독점 콘텐츠를 제공하며 추가 할인 혜택을 강화했습니다. 프라임 고객은 1일 배송을 받을 수 있었고 아마존 비디오와 같은 서비스를 독점적으로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이 전략으로 아마존은 충성도 높은 고객층을 확보했고 현재 프라임 멤버십 가입자는 2억 명을 넘겼습니다. 비회원 고객보다 평균 구매액이 2배 이상 높은 이들은 아마존 매출의 핵심적인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구글은 조직 내에서 20% 타임제를 운영했습니다. 직원들에게 업무 시간의 20%를 개인 프로젝트에 투자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부여했습니다. 이 제도를 통해서 지메일이나 애드센스 같은 성공적인 서비스가 탄생됐죠. 지메일은 더 나은 이메일 검색이라는 작은 아이디어에서 시작됐습니다. 당시 이메일 서비스의 저장 용량과 검색 기능이 부족했던 문제를 해결하며 현재 전 세계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이메일 서비스로 자리 잡았습니다. 특히 애드센스는 직원 폴 부크하이트가 20% 시간을 활용해 개발한 프로젝트로 웹사이트 운영자가 자신의 사이트에 광고를 게재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돕는 서비스였습니다. 현재 애드센스는 구글의 주요 수익 모델 중 하나로 자리 잡았습니다. 구글의 20% 타임제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실현하기 위한 시간을 마련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주고 있죠. 게으른 천재의 또 다른 비밀은 중단점 전략으로 핵심은 포기와 집중입니다. 천재들은 모든 것을 하려 하지 않습니다. 덜 중요한 것을 과감하게 포기하고 진짜 중요한 것에만 몰두합니다. 바로 이 전략이 중단점 전략입니다. 스티브 잡스는 애플에 복귀한 후에 수백 개의 제품 라인업을 단 10개로 줄였습니다. 당시 애플은 다양한 제품을 출시했지만 소비자들에게 강력한 인상을 남기지 못하고 있었죠. 잡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것을 집중하자며 아이맥과 아이폰 같은 핵심 제품에 자원을 집중시켰습니다. 이 전략은 애플을 다시 시장의 선두로 이끄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죠. J.K. 롤링은 해리포터 시리즈의 글을 완성하기 위해 다른 모든 프로젝트를 내려놓고 글쓰기에 몰두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시리즈 집필에 모든 시간을 투자해서 그녀는 해리포터의 세계관을 세심하게 구축했습니다. 출판사들의 거절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은 결과 첫 번째 책 해리포터와 마법사의 돌은 출간과 동시에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후 시리즈는 전 세계적으로 5억 권 이상의 판매를 기록하며 단순한 소설을 넘어
테마파크와 영화로 확장된 글로벌 문화 현상이 되었습니다. J.K. 롤링은 가장 중요한 목표에 집중한 선택이 얼마나 강력한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천재 물리학자인 리처드 파인만은 자신의 시간을 보호하고 중요한 연구에 집중하기 위해서 불필요한 요청을 단호히 거절하며 우선순위의 기술을 발휘했습니다. 그는 논문 심사, 불필요한 인터뷰 같은 요청을 과감하게 거절함으로써 연구와 강의에 몰두할 수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양자전자학 연구에 몰입해서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하는 위대한 성과를 이뤘죠. 이 과정에서 그는 한정된 시간은 가장 중요한 일에만 써야 한다라는 신념을 지켰습니다. 연구뿐만 아니라 강의에서도 복잡한 이론을 단순하고 명료하게 전달하며 동료와 제자들로부터 깊은 존경을 받았습니다. 파인만은 시간 관리와 몰입은 현대 물리학뿐 아니라 효율적인 일 처리의 모범 사례로 남아 있습니다. 모든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중요하지 않은 일을 거절하고 진짜 중요한 몇 가지에만 에너지를 쏟는 것이야말로 천재들이 보여준 가장 단순하고 강력한 성공 법칙입니다. 게으른 천재의 마지막 비밀은 재충전 전략으로 휴식을 통해서 생산성을 극대화시키기입니다. 천재들은 끊임없이 일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휴식을 전략적으로 활용해서 창의력을 발휘하고 최고의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그들의 사례를 통해서 휴식이 어떻게 생산성을 극대화시키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발명가 니콜라 테슬라는 친구와 공원을 걸으며 아이디어를 떠올리고 이를 스케치하고 구체화했다고 전해집니다. 이러한 습관은 산책이 단순한 휴식 이상의 창의적인 활동임을 보여줍니다. 이 일화는 산책이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창의성을 자극하는 생산적인 도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사실로 보여줍니다. 진화론 창시자인 찰스 다윈은 하루 일과에서 일과 휴식의 균형을 철저히 지켰습니다. 그는 하루 24시간을 엄격히 나누어 오전 3시간 동안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나머지 시간은 걷기, 책 읽기, 친구와 대화하며 보냈습니다. 다윈은 이러한 루틴이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연구를 지속하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임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쉬는 시간이 없었다면 나는 이만큼 연구를 지속할 수 없었을 거다 라며 그는 효율적인 재충전의 창의적 사고와 생산성의 원천임을 강조했습니다. 넷플릭스의 무제한 휴가 제도는 이러한 재충전 전략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넷플릭스는 직원들에게 자유와 책임이라는 철학 아래 휴가 일수를 제한 두지 않는 무제한 휴가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이 제도는 직원들이 필요에 따라서 자유롭게 휴가를 사용하면서 업무와 삶의 균형을 스스로 조율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부여합니다. 무제한 휴가 제도는 단순한 복지가 아니라 성과 중심의 문화를 유지하며 충분히 재충전된 직원들이 더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성과를 낼 수 있다는 신뢰를 바탕으로 합니다. 특히 콘텐츠 제작 부서에서는 이러한 자율성이 더 큰 효과를 발휘해서 넷플릭스가 경쟁사와 차별화된 독창적인 콘텐츠를 제작하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또한 직원들의 스트레스를 줄이고 일과 삶의 균형을 유지하면서 더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직원들은 충분히 재충전을 하면서도 더 높은 책임감을 가지고 뛰어난 성과를 만들었습니다. 넷플릭스의 사례는 단순히 일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시간을 조율하고 필요할 때 휴식을 통해서 생산성을 극대화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여러분도 쉬는 시간을 단순한 여유가 아니라 더 나은 결과로 만드는 과정으로 활용해보세요. 휴식은 생산성을 위한 최고의 도구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테슬라와 다윈은 한 가지에 집중하며 인류 역사를 바꾼 천재들입니다. 그들의 성공은 우리에게 무엇을 하지 않을 것인가가 무엇을 할 것인가 만큼이나 중요하다는 점을 일깨워줍니다. 많이 하지 않아도 효율적으로 일하며 큰 결과를 만들어내는 방법을 시작해봅시다. 업무 중간에 잠시 창밖을 보거나 가벼운 스트레칭을 시도해봅시다. 작은 변화만으로도 몰입의 깊이를 만들 수 있고 더 나은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휴식은 단순한 여유가 아닙니다. 그것을 더 똑똑하게 그리고 더 멀리 나아가기 위한 강력한 도구입니다. 이제 휴식을 통해서 새로운 성과를 만들어낼 시간입니다. 오늘 배운 전략 중 하나를 직접 실천해보세요. 작지만 의미 있는 변화가 시작될 겁니다. 이번 콘텐츠는 여기까지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